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AI 윤석열은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동시에 물에 빠진다면 누굴 구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멀리서 두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SBS 연기대상에서 사회를 맡은 신동엽이 드라마 홍천기 출연 배우 안효섭에게 김세정과 김유정이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하겠느냐라고 물은 것을 패러디한 겁니다. 당시 안효섭은 멀리서 두 분을 응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AI 윤석열은 또 윤석열 후보의 습관을 언급하며 왜 도리도리를 안 하느냐고 묻는 말에는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도리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산업 부흥을 함께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젊은 층이 좋아할 법한 피식 웃음이 나오는 유머 코드가 들어가 있을 뿐인데 무슨 이걸 가지고 과대망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가지 않는 확대 해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추미애 당신 음모론자입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주는 N번방 방지법이나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물론 흉악범죄는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고양이와 가족의 동영상 같은 것이 검열의 대상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또한 통신의 비밀 침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작 N번방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유통경로인 텔레그램에는 적용이 어려워서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검열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무슨 AI 윤석열을 가지고 디지털 독재니 통제니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추미애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홍준표를 눈여겨봐온 듯이 급기야 러브콜까지 보낸 겁니다. 홍준표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여 악담을 늘어놨는데 어제인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추락 원인은 측근들 준동, 후보의 역량 부족, 가족 비리로 인한 공정과 상식의 상실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당 소속 대권주자에게 도저히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홍준표가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는 이어서 그렇다면 그걸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지 뜬금없이 원팀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라며 당내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해소가 되어야 다시 재반등의 기회가 생기지 계속 엉뚱한 데 화풀이하면 안철수 후보만 급부상할 것이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앞서 홍준표는 자신이 선대위 대구 지역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이미 대선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하며 원팀을 저해하는 당내 인사로 자신이 지목되는 데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정작 홍준표는 청년의 꿈 질의응답을 통해 윤석열 후보를 비토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나 추미애나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는 것을 보면 인격이나 수준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추미애는 홍준표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홍준표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기도 했는데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를 역량 부족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 더 말씀드리겠다. 실제로는 역량 부족이 아닌 심각한 함량 미달이라 할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시절 경제범죄를 수사한 경험으로 경제를 잘한다고 했으나 막상 3프로TV에서 경제에 관한 상식이나 기초 실력이 안 보였다. 지도자가 되기에는 실격점이었다. 가족 비리도 땜질이 될 수 없는 원초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추미애는 김건희 대표 논란을 거론하며 논문 표절과 허위 합격력이 없었더라면 박사와 교수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의 특권이 어제의 불법과 반칙으로 쌓아올린 것이다 보니 보완이나 사과로 끝날 수가 없는 문제라며 가짜뉴스까지 유포했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자세한 해명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미애는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에게 신호를 보냈는데요. 이제 대선이 2달 남았다. 아닌 건 아니다. 위험한 본질이 이미 드러난 후보임에도 욕심낼 것을 욕심내야 개인도 나라도 불행해지지 않는다. 역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할 책무가 저나 홍준표 의원께 있는 것이다. 진영을 떠나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이 추미애가 자신의 파트너로 홍준표 의원을 선택한 것 같은데 과연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화답할지입니다. 일각에서는 후보 교체론을 불지피며 오매불망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풍문이 있던데 설마
홍준표 의원 그 정도까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는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뭐 일단 추미애가 내민 손을 홍준표가 덥석 부여잡는지 그거부터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도 연대 통합 행정 업무 시스템에 있는 면담 기록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추 장관이 국회에서 아들 관련 특혜도 민원도 없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한 나라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대표하는 국무위원 법무장관이라면 이 거짓말에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둘째, 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행정 기록들이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진단서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휴가 연장 승인이 났다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주치의가 출장 중이어서 나중에 이메일로 발송했다는데 그 진단서는 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휴가 명령서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휴가를 황제 휴가 정도가 아니라 특급 유령 휴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휴가 장병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넣어서 휴가를 연장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을 거덜내더니 이제는 군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군기가 생명인 군대에서 멋대로 군무지를 이탈해도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미인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셋째, 2차 휴가 만료 시점에 추미애 당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당 대표실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보좌관이 사적인 일에 왜 전화하겠느냐 이렇게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법무장관이 부정청탁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와 친문 핵심 인사들이 봤을 때 조국 전 법무장관과는 달리 추 장관에게는 마음의 빚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 장관에게 빚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껏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게 방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여권 방패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여권 인사에게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는 내쫓았고 정권의 입맛대로 처리한 검사들은 영전시켜서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 정권은 추 장관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추 장관은 이것을 믿고 지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 장관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관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 야당은 내심으로는 추미애 아들 사태가 추석 밥상까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추 장관이라고요. 이런 생각에 야당 지도부가 야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신문의 칼럼 제목이 추미애를 어찌할꼬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추미애 장관을 손절해도 되는 카드, 이제 교체해야 할 시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대충 마무리되면서 추 장관의 유효 기간도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추 장관의 인사 칼이 불필요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문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검찰 수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 장관 없어도 공수처 설치는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측이 추 장관을 제치고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게다가
이학남이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20대가 학생들이 남성들이 이학남이 돌아서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툭툭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학생은 10.6%포인트, 남성은 9%포인트가 이번 주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감하면서 여권의 입장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입에서 국무위원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민망하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민망하다는 안타깝다, 답답하다,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